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말이죠. 자, 주목해 주세요. 뭐야? 뭘까? 뭐야? 배짱이야? 무슨 인형도 의미예요? 있고. 돈이다. 신박한 게 들어 있어요. 오, 현금. 가짜 돈이죠? 현금인데 얼굴이 네. 제대로 안 보여. 모형. 그리고 인형인데요. 네. 쉬고 있네. 네, 쉬고 배짱이처럼. 휴식 중인 인형. 아, 그다음에 야, 야. 요거. 야, 요 두 분의 야. 또 행복한. 올해 결혼을 하라는 거. 우리 결혼 사진 있어. 자, 2025년도에는 말이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빼고는 없애셔야 됩니다. 한 가지를 빼고 없애라. 그럼 그러니까 두 휴식이요. 가지를 없애야 되는 거죠. 돈, 다 알겠는데 돈과 휴식은 알겠는데 이건 무슨 의미예요? 어. 근데 제 입장에서 이걸 빼기는 좀 이 자리에서 그렇죠. 빼긴 좀 그래서 각각이 저는 그럼 요거는 결혼 남기겠습니다. 요거 두 개를 빼야 된다. 저는 휴식을 빼야 될 근데 것 같아요. 각각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 중에서 없애야 하는 것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버릴 것은 말이죠. 이게 돈이죠. 자, 그런데 이게 가짜 돈입니다. 가짜 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가짜 돈, 빚을 없애야 합니다. 자, 어려울 때는 말이죠. 무조건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문자를 은행에서 받았는데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안 쓴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2%인 금리를 7.1%로 깎아주겠다. 금리가 이러면서 차이가 문자가 큰 차이가 없어요. 왔어요. 금리 높다. 그러니까 그래도 신용 깎아준다는데 약간 혹하지. 그러죠. 신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7%, 8% 빚이 있는데 그걸 안 갚고 다른 투자를 생각한다면 그게 올바른 수익이 날 가능성이 그러네요. 없습니다. 물론 뭐 근데 이제 갑자기 정말 얻어 걸린다 할지 정말 이게 뭔가 시대의 흐름을 잘 읽으면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특히나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그렇죠. 블록체인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좀 전에 오상진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정말 대박이 나는 경우 그거는 결국 정말 1000명 중에 4, 5명인데 나머지의 사람들이 그 4, 5명이 나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빚만 갚아도 사실은 7, 8% 정도 수익을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그렇네. 그죠? 주식 투자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아. 누가 벌었다는 얘기만 있잖아, 사실. 네. 그 사람이 길게 보면은 계속 손해를 보다가 이걸로 한번 만회를 한 건 정도인데도 이걸로 이제 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네. 거야. 어찌 보면 우리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뭔가 돈을 벌었다면 그건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잘 안 돼서 이 얘기는 사실 흘려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잘 열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사실은 뭐 빚이 아예 없는 분들은 찾기가 참 어렵잖아요. 혹시 어떤 빚은 괜찮고 어떤 거는 굉장히 빨리 갚아야 된다. 이런 구분이 있을까요? 자, 많은 분들이 그냥 뭐 급한 불대로 그냥 앞에 끄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빚을 갚는데도 순서와 효과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내기 위해서 나의 부채 현황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 부채명, 금융기간, 대출금액, 이자율, 그리고 기간, 어허. 그리고 내가 내는 이자나 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고통스럽지만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나의 상황을 판단한다. 이게 인정을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거군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내 빚 상황을 정리해 두면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빚을 먼저 상환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대출에는 참고적으로 착한 대출이 있고 나쁜 대출이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 한번 보시면요. 네. 부채명이 있고 레버리지가 있고 낮은 이자율, 원금 보전. 그러니까 원금 보전이 되는 대출이냐 안 되는 대출이냐. 원금이. 뭐 예를 들면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일단 원금이 어디 날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낮은 이자율, 이자율이 높은지 낮은지. 근데 레버리지가 무슨 뜻인가요? 자, 레버리지는 자산 증식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빌려온 것이 네. 그냥 소비로 없어진 신용대출인지 아니면 어딘가 투자돼서 뭔가 나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건지 어허.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부채 상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된다. 어허. 자, 그렇다면 이제 가짜 돈, 인형, 결혼 사진 세 가지 중에서
2025년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다음으로 없애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계 5대 부자 아시죠? 베르나르 아르노,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레리 앨리슨, 제프 베이조스. 뭐 많이 익히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쉬는 거? 결혼? 내가 보기 휴식일 것 같아. 그래, 워커홀릭. 다 워커홀릭. 그렇죠. 안 쉬잖아요. 네. 자, 세계 5대 부자가 싫어하는 거는 바로 주말이라고 합니다. 왜? 주말이 제일 좋은데?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회사 가고 싶어. 뭐 일하고 싶어. 예를 들면 일요일 날 저녁에 네. 갑자기 내일 나가서 회사 가서 일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서 잠이 안 온다. 뭐 그런 이런 사람은 현상이 근데 거의 발생하면 없잖아. 좋겠는데 반대로 일요일 날 저녁만 되면은 가슴이 답답하다. 또 뒷목이 뻣뻣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아직까지는 약간 생계형 경제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데 정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매우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로지 평일날은 힘들고 주말만 기다리는 라이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기가 즐겁지 않다면 절대 못하는 거거든요. 야, 근데 회사에서 이제 즐거운 일을 만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시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요. 직장에서 어떻게 즐거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엄청 즐거우시죠, 이제? 네. 굉장히 지금 나는 일터에서 육아를 하니까 힘드니까 난 나오면 그나마 즐겁긴 한데 육아보단 일터야. 육아보단 일터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우린 관점이 달라요. 그러네. 예.